만약에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면 여러분은 떠나시겠어요? 아니면 남아서 어떻게든 싸워보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정말 놀라운 답이 무려 3000년 전 고전에 딱 한 줄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자, 바로 한번 상상해 볼게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거의 파산 직전이에요. 팀원들은 서로 내 탓 내 탓 하면서 분위기는 완전 최악이고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련 없이 이직 준비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버텨볼까요? 그것도 아니면 정면으로 부딪혀 볼까요? 바로 이 딜레마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고민을 약 3000년 전에 이미 똑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경이 오늘날의 사무실이 아니라 막 무너져가던 거대한 왕궁이었을 뿐이죠. 바로 고대 중국, 은나라의 3명의 관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당시 은나라는 그야말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의 폭정이 극에 달했거든요. 나라는 안에서부터 그냥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죠.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3명의 인물을 각기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택은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공자의 책이죠. 논어에 딱 한 문장으로 기록됩니다. 바로 이 문장이에요. 미자거지, 기자위진호, 비관간이사. 와,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위기 속 3가지 길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우리말로 한번 풀어볼까요? 미자는 그곳을 떠났고, 기자는 그의 노예가 되었으며, 비관은 간원하다 죽었다. 정말 명확하죠? 똑같은 위기 상황을 두고 3명의 인물이 전혀 다른 3가지 길을 택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3사람이 대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역사 속 인물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진실성이 시험받는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는 3가지의 원형, 즉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인물, 미자. 이 사람은 심지어 왕의 형이었는데 더 이상 이 불의를 참을 수 없다면서 모든 걸 버리고 나라를 떠나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원칙을 위해 퇴사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기자인데요. 이 사람은 미친 척하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길을 택해요. 굴욕을 참아가면서 시스템 내부에 남아서 조용히 저항하는 거죠. 침묵하는 저항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비관. 왕의 삼촌이었던 그는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하다가 결국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내부 고발자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세요. 떠나거나, 미친 척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 3가지 극단적인 선택 중에 과연 어떤 게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수백 년 뒤 공자는 이들에 대해서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평가를 내립니다. 공자가 남긴 말은 이겁니다. 은나라에는 3명의 어진이가 있었다.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공자는 누구 한 명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떠난 사람도 남은 사람도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이 3사람 모두를 어질다, 즉 인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3000년 전의 지혜가 21세기 대한민국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수현 팀장의 이야기는요, 마치 이 고대의 딜레마를 오늘날로 그대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배경은 옛날 은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수현 팀장의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고 모든 직원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수현 팀장은 누구보다 먼저 탈출할 수도 있었어요. 이미 다른 회사에서 훨씬 좋은 제안도 받았거든요. 그게 아마 미자의 길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남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려는 팀원들을 붙잡고 밤새워가면서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투자 유치를 위해 뛰어다녔죠. 마치 비관처럼 경영진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됐지만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남은 동료들에게 결과가 전부는 아니구나 하는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현 팀장만의 인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대의 이야기와 현대의 사례를 통해서 대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진정한 진실성,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인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그 핵심은 바로 이 인이라는 한 글자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글자 되게 재밌게 생겼죠? 사람 인자에 두 이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인이라는 건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올바름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절대적인 규칙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정말 놀라운 통찰은 바로 이겁니다. 공자는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진실성, 즉 인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것도 인이고, 남아서 저항하는 것도 인이고, 목숨을 걸고 진실을 외치는 것 또한 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위기 속에서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는 것.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을 했는가 하는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그 마음의 원칙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한 선택,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인의 본질인 거죠. 떠나는 용기, 남는 책임감, 맞서는 정의감, 이 모든 게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위기 속에서 당신의 길은 미자의 길인가요? 기자의 길인가요? 아니면 비관의 길인가요? 정답은 없지만 당신의 원칙이 가리키는 길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